네, 8월 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저녁 공기가 좀 어떻게 달라진 느낌 안 받으십니까? 저는 어제 저녁 대통령실에서 퇴근한 시간이 저녁 한 8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더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마주친 바람이 온도가 확 달라졌다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이제 곧 가을이 오지 않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이제 그만 더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낮에는 진짜 너무 뜨거워서 전쟁기념관에서 대통령실 올라가는 그 언덕길이 매우 덥다. 양산 없이는 불가하다. 저희 최근에 출입 시작한 기자들, 이상호 선배 저 모두 양산을 구입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지요. 관련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특히 내란 속의 윤석열 내외 부부의 진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꼽은 것은 속옷 저항에 이어서 이번엔 의자 난동 부린 윤석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백태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우리 한국 국민도 없지만은 세계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소위 반스 저항에 대해서는 세계 언론이 다 타픽으로 보도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저런 족속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또 지난 3년이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지난 3년이 한없이 부끄럽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지난 3년간 12.3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로 일관했던 그의 태도를 보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뽑아놓았던 것인가. 민주주의도 자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아침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속의 윤석열 어제 2차 서울구치소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첫 번째 때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수의를 벗은 채로 바닥에 누워 완강히 거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의자에 앉아서 차에 타지 않으려고 완강히 좀 버티다가 또 무산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집행 무산된 것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는데요. 관련된 내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통째,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님이 땅바닥에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을 내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나서서 서울고검에 가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인 송진호 변호사가 이제 저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통증을 호소해서 의무실로 바로 직행을 했다는 것이죠. 의무실에서 법무부가 실제로 입장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건강상의 큰 이상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팔이 빠질 것 같다, 갑자기 의자에서 바닥에 이렇게 탁 떨어지는 이런 사태, 본인들 표현에 따르면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 떠나서 두 번째 오죽하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특검팀이 발부를 받았겠습니까? 끊임없이 조사에 불응하고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이번 주까지 이제 직위원재판부가 법정 휴정 기간에 따라서 재판이 없는데 다음 주에 재판기일에 출석을 할지 그것도 아직은 미지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지원 의원 처음에 소개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저렇게 속옷 난동을 부리다가 이번에는 의자에 앉은 채로 버텨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막 그랬던 건지, 그러니까 의자를 통째로 들어서 차에 태우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의자가 나무 의자가 아니라 바퀴가 달려있는 의자였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동이 편리하다 보니까 뭐 미끄러져서 바닥에 쿵 떨어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안 탈 거야. 뭐 왜 이래 이러니까 의자를 통째로 들어서 옮기려는 과정에서 의자 밑으로 쿵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문제는 법무부 서울구치소 의무실에 따르면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또한 전직 대통령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본적인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어느 선까지 이해하고 인간의 상식선에서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윤석열 변호인단이 전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자에 앉은 채로 버티며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퀴 달린 의자를 밀어서 옮기려고 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다 떠나서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와 관련해서 특검팀도 관련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특검팀은 변호인단이 오전 8시쯤 사랑방, 그러니까 휴게 공간에서 마주쳤고 변호인단은 특검 측의 동행을 우리도 들어가겠다라고 했지만 변호인단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검팀이 거절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수의를 입은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이 구치소 내 별도 건물에 있는 출정 과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검 측이 주차돼 있는 차 안에 윤석열을 태우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전히 내란숙의 윤석열은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헌법을 무시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조건 반복되는 체포영장 집행을 불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법질서에 따라서 누구나 사실 구속된 피의자가 특검 또는 검찰이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구할 때 응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란숙의 윤석열 물론 본인이 자기 부재에 대해서 응당하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불응할 권리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수사도 거부하고 재판도 거부하고 무조건 나의 무죄를 주장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죠. 본인 주장에 따라서. 그렇다면 법원에서 그의 태도를 보고 재판 과정에서 어떤 지금까지 취합된 증거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은 그동안 평범한 수용자들이 보이는 그런 태도와 전혀 다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관련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인지 여러분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1일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였음에도 윤석열은 수의를 벗고 팬티 촬영으로 드러누워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윤석열은 국가 사법 질서를 조롱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방패 삼아 사법 방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반복된 체포 집행 불응은 결백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다는 고백이자 진실로부터 도망치려는 비겁하고 추잡한 행위입니다. 윤석열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더 이상 권력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 법치 국가임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국민은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리셨습니다. 재소자가 묵비권을 행사할 때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자체로 재소자에 대한 인권 침해이고
그리고 기소하는 기소청의 강제 집행 권한을 이주로 기존 검찰과 같은 권력 노름을 하게 될 때 그때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법학자들의 인권법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매우 특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은 이런 내용인 것이죠.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완강하게 버티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가 사법 질서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고 계엄군을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청에, 국회의사당에 투입했던 내란숙의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칼을 통해서도 나를 막으라고 경호처를 압박했던 내란숙의 윤석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남동 본인의 관저를 요새로 만들고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할 때 그 순간에도 그는 그 안에서 권력 노름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특수한, 그리고 그동안 역대급으로 단 한 번도 풀어준 적이 없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지규현 재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법행정 작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이 특수한 상황을 특수하게 취급해야지 일반론으로 다룰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공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라는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주장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 주장과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지 한 사람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문제 이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권력의 면죄부를 주지 않는 법치 국가임을 선언하는 일이다라는 이 주장, 특히 국민은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라는 주장에 저는 상당히 힘이 실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윤석열 집권 초반부터 지난 3년간 이어졌던 수많은 기이한 행각들이 국민들을 저 사람이 집권한 국정 운영을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해야 되는가.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난 3년이 한없이 부끄럽다라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저는 윤석열에게 속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국회 상임위, 국회 법사위의 발언 하나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국민검사 스타검사가 되어서 마치 본인이 하는 수사는 상당한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본인을 향한 법의 칼날은 모두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이 작태가 매우 심각한 문제 있는 태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인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재벌들 몰고 다니면서 떡볶이 먹고, 그죠? 기자단 앞에 세워놓고 계란말이 김치찌개 주면서 실제로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이런 작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벌인 작태 가운데 두 가지 영상 함께 보시면서 과연 윤석열의 이런 황당무계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질문에 당당한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잡아. 자, 우리 수의장도 하나 잡으시고, 그래, 우리 이장도 하나 잡으시고.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떡볶이 떡이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그래,
하여튼 고맙고 여러분들 오늘 뭐 날씨도 좋은데 저녁 시간을 좀 이제 긴장 좀 풀고 편안하게 같이 담소도 하고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의 저런 삼겹살과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앞에 상당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예, 기자들이 뭐 김치찌개 계란말이 못 먹어서 난리 난 것도 아니고요. 국민들이 물어야 할 질문들, 그것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이 바로 기자들의 역할인데 김치찌개 계란말이 앞에, 그리고 해외 연수 여러분들 몇 명이나 갑니까? 요새 그 세 자리로 늘려드리겠습니다. 와! 라고 환호성.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언론은 사회 공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의표를 찌르는 질문들을 가감없이 던지면서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서 단 한 발이라도 진일보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언론인들의 역할인데 저런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이냐.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오라니까 나왔겠죠. 예, 권력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으니 저기서 저렇게 떡볶이 같이 먹으면서 결국 얻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예, 부산 X표 29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자화상이 그냥 윤석열의 권력 노름에 재벌도 그렇죠. 재계도 언론도 똑같이 춤춘 결과 우리는 12.3 비상계엄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취재 편의점은 눈 똑바로 뜨고 권력 감시 반드시 제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꼽은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꼽은 내용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 어떤 건지 잠깐 애니메이션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법원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문인데요. 법원은 내주 화요일입니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에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중기 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오정희 특검보가 어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것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이지요. 그리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이것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가운데 뇌물 혐의 왜 빠졌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빼고 구속이 집행이 되면 그 다음에 추가 조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특검은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정희 특검보 입장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실관계들이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언론사들의 단독 보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김건희 씨가 조사 과정에서 토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뛰쳐나가기도 했다는 것이고요.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뭐 식사를 걸러서 속이 메스껍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심시간 포함해서 휴게 시간을 5번인가 이렇게 얻었다고 하죠. 본인의 건강 상태가 아무리 안 좋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물론 검찰에서 어떻게 이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할 수 있겠냐. 이미
특검이 출범하기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도 굉장히 수사를 탄탄하게 꼼꼼하게 해놨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그 누가 오더라도 이것을 무혐의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리를 하고 말았죠. 명품백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40%에 대해서는 그 주가 조작에 함께했던 일행의 이익을 남겨줘야 된다라는 김건희 씨의 워딩이 녹음 파일로 확보가 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빼박의 증거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것이고요.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들려들었고 아마 이제 귀에 익숙한 음성이 되셨을 것 같은데 특히 창원 의창구의 출마를 실제로 보장했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는 그냥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미르라고 했어요라고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가 통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빼박의 증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이 범죄 혐의를 피해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건진법사 청탁과 관련해서는 정말 무수한 주의 주장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오늘은 이렇다는데 내일은 저렇다는데 이랬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의 거짓말이 너무나 많이 탄로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말고 이것은 통일교에서 건넨 거고 또 하나의 목걸이는 바로 반클리프 아펠이라는 목걸이인 것이죠. 6,200만 원짜리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크기에 따라서 뭐 1억이 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처음에 2022년 첫 번째 스페인 순방 당시에서 목걸이가 논란이 됐을 때 왜냐하면 500만 원 이상의 그 목걸이 이런 귀금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련된 신고 목록이 없어서 당시 단독 보도했던 언론사들이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냐라고 물었을 때 지인에게 빌렸다. 당시에는 첫 번째는 스페인에 있는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했었죠. 스페인에 무슨 지인이 있지? 누구지?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냐면요. 국내에 있는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목걸이 말고 고가의 브로치들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라고 하니까 그거 고가 아니고 소상공인에게 구매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 김건희 씨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걸이를 찾아서 그야말로 특검이 추적에 나섰을 때 마지막에 확보한 것이 그 사돈댁 오빠의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부인의 그러니까 장모님 댁이라고 할 수 있죠. 장모님 댁의 가방 안에 그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 모조품이다라고 했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어제 그제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15년 전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홍콩에서 어머니에게 선물하려고 200만 원짜리 모조품을 구매해서 엄마에게 주었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빌렸었는데 그게 바로 반클리프 아펠 그 모조품 목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이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반클리프 쪽에서 한 얘기는 그것은 2015년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김건희 씨 주장이 맞으려면 이 모조품을 보고 반클리프라는 회사에서 새 제품을 2015년에 출시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납득되십니까? 이제 거짓말이 계속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있는 것이죠. 무슨 피노키오 증후군도 아니고요. 거짓말을 할수록 코가 계속 길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김건희 씨가 이 귀금속과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만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또 다른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그 천마 무슨 인삼가루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해서 인삼가루를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라고 말한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입증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샤넬백, 그죠? 그리고 그 목걸이 진품,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도 다이아몬드 100개가 촘촘히 박혀 있는 테니스채
형태의 목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실물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이것 모든 것들이 청탁 목적으로 전달된 고가의 물품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것들을 김건희 씨가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특검팀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조품을 선물로 받은 진품을 숨기려고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일종의 진품은 어디다 숨겨놓고 뭐 관련해서 양지열 변호사는 마늘밭에 숨겼을 것이다. 홍사훈 기자도 홍사훈 선배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 진품 목걸이와 귀금속 그리고 가방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 내용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없애진 않을 것이다. 마늘밭에 숨겼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김건희 씨가 어디에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이 관련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바꿔치기 했다면 이거는 죄가 굉장히 위중한 것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딘가에 따로 별도의 공간에 그것을 숨겼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KBS 보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그라프 목걸이 관련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간부 윤영호 씨에게 김건희 여사용 선물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렇다고 해요. 부탁받은 물건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 라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관련해서 일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샤넬백 잃어버렸어요. 몰라요. 목걸이 모릅니다. 잃어버렸어요. 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물론 그 윤영호 씨가 다시 목걸이 그거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오리무중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KBS 보도로 다시 한번 실제 전성배가 통일교 윤모 간부에게 김건희에게 전달했다. 부탁받은 물건 여사에게 전달했다. 목걸이를 받고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 다이아가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 도대체 얼마나 큰 걸 받았길래 김건희 씨가 이렇게 놀라워했다는 걸까요? 국민들이 김건희 씨가 받은 다이아 목걸이 어떤 건지 실물을 보지 못해서 어느 정도나 큰 건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물죄는 그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뺐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번 KBS 보도가 뇌물로 가는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길에 징검다리 역할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확보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숨가쁩니다. 김건희, 윤석열 이 부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아침 조간 일면 머릿 기사이기도 한데요. 그야말로 희대의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죄 많은 여성 김건희 씨가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서 어디까지 해먹으려고 했었던 것인가. 캄보디아 ODA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통해서까지 대한민국 기업들 또는 국가를 통째로 다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었던 건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간단해 보였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끊임없이 김건희 씨의 그 얇은 목소리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정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던 그 발언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는 개사과의 본질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본질은 회피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므로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웅변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생각 드실 것 같고요. 정말 답답하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희대의 국정농단은 조희대가
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많은 내용 추가 주말 사이에 취재 열심히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또 단독 보도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음직한 순서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다음 코너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